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 반도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말이고요. 미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미증시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움직임에 대해서 볼 때 우리가 미증시가 왜 올랐는지, 그리고 오르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이 주도했는지, 당연히 이 종목군들은 반도체겠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휴장이니까 화요일 날 열리는 한국 시장의 상황을 본다면 반도체 종목군들이 주도할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일 날 어느 정도의 이 반도체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퀄컴의 실적이 나오면서 이 비메모리 후공정 쪽으로 수급이 몰렸고, 다른 부분들은 그쵸, 그동안 상승폭이 조금 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약간 조금 조정 기간을 조금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유일하게 한국 시장에서 미증시를 따라가는 종목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고요. 하나를 더하면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는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둘의 관계가 있겠죠. 하이닉스에 한미반도체에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는 건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게 발표됐다는 거는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실적이 당연히 하이닉스의 생산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미증시가 왜 강세를 보였는지 그 내용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심플합니다. 일단 경제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저께 중요한 경제지표, 그쵸? 별 3개짜리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는데, 여기서 5개 중에 이 2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 그리고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9시 30분에 발표한 비농업 고용 지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상치보다 훨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예상치보다 떨어진 경제지표, 즉 고용이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장은요, 지금 기대하는 게 금리 인하입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이 꺾여야 됩니다. 즉 경기가 꺾이고 있다는 부분을 알아야 돼요. 원래는요, 5.5% 금리를 유지하면서, 그쵸?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인플레이션을 누르기 위함인데, 인플레이션을 누르려면 경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이 계속되고, 그리고 고용이 완전 고용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같이 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용 지표도 마찬가지고요. 이 밑에 있는 구매자 관리 지수나 비제조 구매자 지수, 그렇죠. 2개 다 셀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미증시는 지속적으로 좋은 내용을 반영하면서 상승폭을 키우려고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떤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는지예요. 자, 내용 보시면요. 퀄컴 일단 지난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보면 한 10% 정도의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에 미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도 퀄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그 매물 소화하는 구간이 있었고요. 퀄컴의 상승이 나오면서 한국 시장에서 리노공업이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2.65%, 그리고 ASML 3.6% 상승하는 상황이 나왔고, 델 여기는요, ASML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나 뭐 이런 쪽에서 그 작업을 맡기죠. TSMC나 삼성파운드리, 그리고 인텔 쪽으로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쭉 내려보면 요거는 이 그 반도체 종목군의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한 번 더 내려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 올랐고요. 인텔 1%, 엔비디아 3%,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3%, AMD 3%, 완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 시장의 HBM 관련주인 한미반도체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강세 구간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월요일 날 휴장이니까 화요일 날이겠죠. 자, 월요일 날 소폭 미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은 한 가지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건 뭘까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미증시보다 가격대가 낮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약간 조금 불안 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게 경기가 너무 강하다예요. 경기가 너무 강하다는 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경기가 강하다, 주가는 더 오를 수 있겠네, 이게 아니라 경기가 강하다, 혹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을까? 금리가 더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지? 금융위기?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한풀 꺾이고, 그리고 반도체 종목군들, 그리고 AI 종목군들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계속 갖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이닉스단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연 60% 정도의 성장세를 예상한다.
이거는 광노정 CEO가 직접 나와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60% 성장에 필요한 건 뭐겠어요? HBM에 대한 수요입니다. 그래서 HBM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25년도에 생산 물량까지 모두 다 완판됐다. 자, 그렇다는 건 그걸 어디서 사갔겠어요? AMD, 엔비디아, 그쵸? 인텔 이런 쪽에서 사간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미증시의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증시의 상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느냐? 자, 이걸 보셔야 되는데 62평을 다시 돌파하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역배열 구간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62평에서 바로 상승하거나 고가 돌파하는 상황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국 시장은 그쵸? 미증시가 조정받는 4월 달에 조정을 받았었던 그런 구간에서 한국 시장의 조정폭은 훨씬 더 컸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스닥보다 추세가 약간 낮춰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하지만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쵸? 고가 돌파해야 되는 그런 매물대가 있고요. 이 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시 버블 논란이 있는 그런 구간까지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봤을 때는요. 고가 돌파를 바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보다 고가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 과정을 지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때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노릴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위험 요인이나 뭐 위험 구간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나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 보셔야 돼요. 미증시에 대한 부분 문제 없다. 그리고 미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당연히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던 그런 상황이 있고요. 경기가 나빴을 때는 유일하게 좋은 종목이었었던 반도체 종목이 시장을 이끌면서 나스닥이 강세 구간으로 들어갔었던 점, 그리고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금리를 낮출 수 있고, 금리가 낮춰졌을 때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고 시장 수급이 원활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성장주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사실상 우리는 성장주 말고는 해야 될 종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에서 지금 몇 안 되는 성장주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한미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지금 22평을 이탈해 있는 상황이지만 62평과의 이격을 좁히기 위한 과정을 지금 13만 원, 뭐 조금 더 낮아지면 12만 원대까지 보면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결론. 화요일 날은 강세 구간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강세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이런 정도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1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의 제 계좌 수익률은 572%고요. 그리고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가격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종목 수익이 아니라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계좌 수익을 꾸준하게 높여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격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종목을 봐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간단히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내용 간단합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증시에 대해서 제가 꽤나 깊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인하한다는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주가가 먼저 뜨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금리를 인하한다는 7월 달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오늘로써 마련이 되었고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7월 전에 금리를 실제 인하하기 전에 우리는 수익을 보고 어느 정도 차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못하면 그 이후에, 그쵸? 9월, 8월 가고 실제 7월이 되고 이럴 때는 크게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만들지 않으려면 이런 식으로, 자, 자람 테크놀로지처럼 먼저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내가 매수하고, 그리고 단기간에 내가 수익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그 타점을 이용한, 즉 신고가 타점을 이용한 매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무조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가격에 대한 이해는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월 2일 같은 경우에 뭐 캠트로닉스, 재룡산업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쭉 올려보면 제가 완성되어 있는 매매, 즉 매도까지 진행된 종목들을 보면 4월 26일 날에 선익시스템, YC, HLB제약,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그리고 Y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요. 선익시스템, 자, 올라가는 구간에서,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그쵸,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 미증시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화요일 날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구간이 있고, 그때
매도 구간을 잡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 이미 20%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구독과 좋아요, 그쵸?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한, 즉 타점을 잡는 건 실시간 타점은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지만 소통방 말고 어떻게 이렇게 잡을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단기로 봐야 된다. 그쵸?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에 수익 볼 수 있는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적어놓은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변동성이 커져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 또는 뭐 한미반도체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에 대한 변동성도 커졌고,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도 이제는 일단락이 되어 가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왔었던 대로 가격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고요. 가격에 대한 부분을 내가 다 이해를 했을 때 내가 꾸준히 수익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가격부터 시작하고, 그 가격에 대한 시작점은 무조건, 그쵸? 신고가 구간부터 매매를 하는 것에 있다. 그쵸?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